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주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더위에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제가 또 뭐 지난주에는 뭐 이런저런 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관계를 좀 밝혀야 되는데, 그죠? 저희도 도매금으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아, 예. 네, 신장식이 출연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게요. 그러나 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네. 뭐 다종다기하게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네. 말을 하자면 검찰 특활비 부활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그 합의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회의록에도 다 남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결위하고 예결위 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회의록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에게 이거는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황운하 그 의원께서 반대 토론도 본회의에서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쭉 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온 거죠. 밤 10시 반에. 그래서 황운하 의원은 반대 토론했고요. 검찰 특활비 반대한다. 네. 라고 반대 토론을 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4개 기관 특활비를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4개 기관 특활비를 다 이야기를 했고 검찰 특활비 얘기를 맨 처음에 서면으로 제출한 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9명이 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합시다. 4개 기관 특활비 다 증액합시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는 민주당이 맞고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실은 그 회의록에 기재된 분 그 이름도 제가 페이스북에 써서 올렸었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한테서 그 부탁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실명 거론은 조금 하니까 좀 삭제해 주실 수 있지 않겠냐,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합시다. 내가 뭐 누구 한 사람을 뭐 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특활비 자체에 반대하는 거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6명이나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그랬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뭐 네.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장경태 등 의원. 그 법사위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 등등등 다 기권하셨어요 전체. 근데 그래서 이 이름을 삭제해서 저는 뭐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 페이스북에서 이름 삭제한 과정이 실은 제가 거짓말을 해서 발각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페이스북 어느 분의 글이 있었고 그거를 받아 쓴 인터넷 언론사가 예. 있었고 하다 보니까 7월 7일부터 그 기사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과 다른 기사니 정정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어제까지도 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 내부 진영 간의 갈등, 진영 내부의 갈등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 부활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대통령 특활비는 부활하는 게 그 제대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라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냥 2개의 기사, 사실관계를 오마이뉴스에서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회의록, 그다음에 이런 거 다 또 관련자 인터뷰 다 해서 올린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마치 제가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저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그런 취지로 쓴 기사가 있어서 정정되지 않는 기사가 있어서 제 페이스북에 2개의 기사를 다 같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 뭐 갈등을 좀 이슈화시키고 싶지도 않고 해서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제가 진짜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쟁이가 되고 왜 자꾸 사과하라는 댓글이 달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짓말쟁이 아니다. 네, 레몬트리님께서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검찰 특활비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 검찰 특활비 사실 검찰청 이제 곧 사라질 조직이고 네. 그리고 특활비는 그 직접 수사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진 검찰청에 특활비가 특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죠. 모순이죠. 모순인데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추석 전까지 네.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예. 나머지 얼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예. 그러고 나면 뭐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섬세하게
뭐 인력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은 법에다가 바로 담을 수는 없거든요. 네. 섬세한 조정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법이 그런 조정의 과정을 가지라고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기간을 줄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일부 하겠죠. 거기에 필요한 특활비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수사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만큼 비례해서 네. 특활비를 편성하더라도 최소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본예산에 나왔던 걸 풀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활비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 네. 두 번째, 만약 그 조정 기간에 일부 특활비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수사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서 원래 6개 범죄 수사한다고 했다가 2개 범죄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한동훈이가 그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통해서 막 등의 마술을 부려서 늘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등의 마술을 부리지 않으면 2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부패하고 경제 2개로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그럼 편성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작년 예산 전체 특활비가 80억이었거든요. 네. 검찰. 근데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41억 편성했어요. 네, 40억 400만 원. 예, 예. 예.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예, 예. 예. 작년 본예산이랑 예. 똑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례 원칙에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특정 업무 경비 있잖아요. 네. 네, 법카 같은 거 체크카드 주고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똑바로 명기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집행한다고 작년 예결위에서도 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게 다 맞습니다.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댓글창에도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들어야 되고 물론 이번에 이제 즉각 검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법무부에 묶어 두었다가 말씀 주신 대로 유예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에 집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네.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예전처럼 무슨 떡값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보너스 주듯이 연말에 그냥 막 그냥 나눠 그렇죠. n분의 1로 나눠주고 예, 그랬어요. 그렇기도 네. 하고 무슨 청소기 사고 뭐 공기청정기 사고 이런 데 쓰면 그래, 정수기 하고. 렌탈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마치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것은 내란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유, 너 너무 많이 나가시네. 더 흥분하셔. 왜 그래? 아니 저는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예, 이렇게 물론 제가 이런 말 해가지고 구독자가 많이 빠져요. 그런가? 예, 예, 아유. 구독자도 빠지고 조회수도 빠지지만 아니 기자가 취재했으면 똑바로 말해야죠. 예, 아니 저는 이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조금 너무 그러니까 나갔나?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왜 대통령실 특활비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처음부터. 아니 그 시민단체도 찬성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개해라. 지난번에 특활비를 편성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 정부 특활비 뭐 내로남불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정부 특활비 편성 안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실 편성 안 된 거는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 특활비 뻥뻥 썼다고. 근데 특활비 쓰면서 무슨 김건희 변호사 비용으로 나갔던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래서 아니 내역을 공개해라. 내역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 우리가 편성해 주겠다라고 제가 운영위원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네.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전체 회의에서는 공개가 안 되니까 소위에서 비공개로 소명을 하겠다. 네. 소명을 해라. 근데 경호처는 와서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호처 특활비는 편성해 줬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 비서실은 소명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성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저는 대통령실 특활비 편성은 찬성, 검찰 특활비는 안 돼. 예. 그랬는데 이게 약간 그걸 민망하게 생각을 했나 봐. 그런 공격. 왜 대통령실 내로남불이냐. 그러니까 4대 기관 특활비에 대해서 다 예.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안이 이번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 특활비는 편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신 있게 국민들께 설명하고 그냥 돌파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예. 돌파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뭐 엉뚱한 데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돈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 엄격한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다 공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필요한데 돈 쓰는데 국민 세금 쓰는데 누가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일하는데 경비 당연히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에 세금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비판하는 것이고 정당에서도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얘기 너무 길게 했다. 예, 48분이어가지고 이제 넘어가요, 원래 넘어가요.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보니까. 길어졌네. 여하튼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뭐 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사실은 뉴스아이킥 인연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많이 뉴스아이킥 빠져나갔어. 진행자시고 제가 패널로 나가다가 지금 우리 둘 다 안 나가지만 하여튼간에 많은 분들이 더 우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도와주셔야 네. 우리가 이제 취재 편의점과 제가 그래도 우리 캠이 진짜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언제냐면 인천 공항 가서 런종섭 잡으러 갔을 때 그렇죠. 그렇게 기민하게 취재 편의점이 그렇습니다. 움직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전달하려면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댓글, 조태구와 운동의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부상조. 아니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방금 전에 시민보 기자 왔다 갔어요. 정말 제가 만약 방송하고 집사 있었으면 게이트. 딱 시민보 기자를 불러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역시 장윤선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기 김종배 선배도 불렀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특검보를 최근에 만나셨다면서요. 아니 요새 특검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시민보 기자도 다녀오고 또 그 의원님은 무슨 일로 지금? 저는 그 삼부토건 사건을 제가 사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거 금융당국에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의견서 폭로라면 폭로 이거를 작년 7월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요렇게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왔어요. 두 가지 방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금융당국은 무능했나 아니면 외압을 받았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실제 무능해서 주가 조작을 적출하지 못했나 아니면 적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었나? 조사에 이르지 못한 것인가 이게 포인트다.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삼부토건 계좌 추적을 쭉 했는데 금융감독원이 계좌 추적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삼부토건 관련 계좌 추적만으로는 실제 돈의 흐름을 다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웰바이오텍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하는 등 똑같이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수혜주였고 그 현장에 같이 갔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다가 삼부토건 부회장하고 그 웰바이오텍이 동일인이에요. 삼부토건 경영진과 웰바이오텍 경영진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웰바이오텍은 CB 즉 무기명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여기서도 수백억의 이익을 봅니다. 웰바이오텍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가 조작 정황이 보이고 그러면 무기명 전환 사채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돈이 흘러갔는지를 계좌 추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웰바이오텍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수사? 웰바이오텍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13일 날 웰바이오텍 경영진도 그래서 특검이 소환을 했습니다. 13일 소환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보면 동시다발로 삼부토건 그다음에 이제 집사 게이트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업이 뭐 한 열 몇 개 되죠.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는데 특검 뭐래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저는 특검이 돈에 집중하고 있구나. 돈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 돈맥을 찾고 있구나. 여러 특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네 개 부처로 네 개 특검보가 있단 말이에요. 4개의 반. 16개 수사 대상을 4개씩 쪼개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건들은 대체로 수사,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전에 이미 창원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삼부토건은 수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금융당국의 일부 계좌 추적 말고는 더 이상 진전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폭탄 돌리기 했거든. 금융당국과 검찰이 폭탄 돌리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김형근 특검보가 예, 이쪽을 예.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업이 특수부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금융 전문가. 금융 전문이고요. 예. 그래서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김영근 특검보 만나고 온 건데 김영근 특검보에게 그 의견서 전달을 한 건데 몇 가지 말씀 집사 게이트도 여쭤보니까 여기서 하는 그쪽에서 건가요? 하고 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을 쫓고 하나가 이제 김건희 게이트에서는 하나는 돈의 흐름을 쫓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로 이게 국가를 동원한 호재 만들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삼부토건. 그럼 이 의사결정 누가 했냐? 의사결정. 이걸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두 쪽을 다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이제 조금 엊그제 수요일 날 네. 그 문흥주 특검보가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예. 근데 브리핑의 핵심은 김예성 관련된 집사 게이트 압생 영장이 그러니까. 기각됐다라는 예. 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문흥주 특검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던 법원 개혁을 지지했던 판사 출신이신데 네. 판사 출신 특검보가 직접 법원에. 법원을 비판하는 브리핑을 한다. 예. 이거는 사실은 추정컨대 예. 제가 엊그제도 방송에서 나가서 추정컨대 이게 첫 번째 압생영장 기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비판, 예.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 예. 이 두 가지를 다 담은 것일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이번이 처음 압생영장 기각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잘못하고 있다. 네. 압생영장 기각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도 예. 추정하는 바로도 이게 아하.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서서 한두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것이 그러면 법원이 김건희 수사로 가는 길목을 자꾸 막는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어제 이제 김승원 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신 네. 것은 원래 그 법원이 인사를 할 때 특정 지역 그다음에 뭐 특정 기수 몰아서 보내지 수원 않는다는 브라더스 3명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원 브라더스 3명이 지금 중앙지검의 중앙지법에 네, 중앙지법의 예.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그 영장 발부한 분은 남세진 판사라고 유일한 여성. 남세진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수원 브라더스. 예, 수원 브라더스고요. 예. 그 중에 2명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예. 판사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부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김건희 씨의 특검 수사를 예.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무슨 뭐 굉장히 의도까지를 심각한 제가 건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럼 뭐 남의 속을 뭐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어떻게 예. 알까마는 현재 그 압생영장이 김예성 집사 게이트로 가는 압생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예. 그 이외에도 뭐 조선일보에서도 기각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게 네네. 처음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 네. 수원 브라더스들이 길목을 막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길목을 막고 있다. 심지어는 그 영장 기각 그 사유로 예.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특검법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고법에 수사 대상 또 검사는 특별 검사는 이게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법원에다가 다툴 수가 없어. 네. 그 김건희가 말하자면 수사 대상인 김건희가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면 저는 이 사건은 이 이슈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규명해 주세요. 예. 라고 고법에다가 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는 예. 서울 고법이라고 하는 방패를 하나 더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이 압생영장이 예. 기각됨으로 인해서 압생영장 기각이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러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은 집사 게이트는 난 수사 대상 아니야라고 고법에다가 네. 가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수원 브라더스는 어나더 지규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조이대는 왜 수원 브라더스를 이 얘기인 거죠. 셋을 넣었지? 왜 조이대는 예. 법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이대는 예. 왜 수원 브라더스 셋을 싹 다 넣었지? 싹 다 거기다 넣냐? 예. 중앙지법에 예. 영장 전담으로 왜 싹 다 밀어 넣었냐? 예. 너무 그 수상하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특검이 사실은 이런 압수수색 영장은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코 막 브리핑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일부러 브리핑을 한 브리핑한 거다.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근데 그 니네 또 속마음까지는 이렇게 하지 마.
라는 거죠. 경고. 예. 저도 어제 관련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영장을 기각한 것이야라고 해서 막 취재를 했는데 취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안 해줘요. 안 알려 좀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정재욱 판사인데? 정재욱 판사요. 아 역시 빠르네. 몰랐어요 저는. 그 사이에 확인됐구나. 예, 정재욱 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수원 브라더스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어요. 어. 근데 그 수원 브라더스들이 한 집업에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네. 기수도 29기, 30기 뭐 이렇게 다 예. 붙어 있어요. 예. 예, 정재욱 판사랑 누구랑 예, 이렇게 예. 29기, 30기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네. 정재욱 판사를 뭐 제가 뭐 속내가 어떤지 그게 뭐 제가 뭐 증거를 다 못 본 상태에서 뭐 그 이렇다 저렇다 법률상으로 평가를 하긴 어려우나 네. 길목이 자꾸 막힌다. 영장에서. 네. 영장에서 그것도 제가 아는 바로는 김건희로 가는 길목이 자꾸 막힌다. 정재국 판사와 정재욱 판사와 김건희 씨와의 뭐 그건 잘 연관성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 것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고요. 아직 취재해 볼게요. 예, 예, 기자들이 예. 취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아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막 그 검찰 특활비 얘기하더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예.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얘기를 지금 못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거는 저는 그 특검이 네.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검도 뭐 또 이렇게 또 수사 과정에서 뭐 원칙이 어겨지는 경우도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혹시라도 사법부가 수사의 길목을 막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보셔야 예. 된다. 저 또한 매의 눈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내란이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전히 내란의 뿌리와 씨앗들은 도처에 살아남아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가 있지만 윤석열처럼 생각하고 작은 윤석열들은 예. 곳곳에 알박기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알박기 되어 있다. 어제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리박스쿨 손효숙 손효숙. 나와서 전두환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그 대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여의도 씬에서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광고만 마지막으로 좀 읽고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나와요 푸르릉 저희가 광고하겠습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빈다는 SNS 쾌변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으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하루 2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를 통해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쨌든 지금 특검 수사 그리고 이제 현재 의원님께서 정무위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이제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들여다봐야 되겠다. 특히 대통령 현직 영부인 현직 이 시절에 벌어진 주가 조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보수지 젊은 기자들도 절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고 당연합니다. 2023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계속 살펴주실 거를 믿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